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새로운 부동산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제 변창 국토부 장관의 이제 업무 보고를 원격으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주택 정책에 더해서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요.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국토부에 명운을 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부의 2021년 업무 보고의 내용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지 그 카드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의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 안정 부분, 균형 발전 부분, 한국판 뉴딜 부분, 산업 혁신 부분과 마지막으로 편안한 생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과 관련된 내용만 좀 핵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주거안정 부분 핵심 추진 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토부가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공공주도 3080을 밝혔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공주도 사업, 정비 사업의 패스트트랙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7월 중 목표로 적극 사업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한대요. 자, 이 공공주도 사업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이번에 공급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7월 정도 되면 어느 지역에서 추진이 될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이제 대규모 구역을 지정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자체에 이미 컨설팅과 설명회도 진행을 했었죠. 또한 공기업에서도 직접적으로 제한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은요,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수도권 127만 호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 호의 지구 계획이 연내 확장시켜서 빠르면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8사 공급 대책에서 밝혀졌었던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선도 사업 7천호 선정 부분, 그 이후에도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부분도 지속시키겠다. 이제 8사 공급 대책에서는 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심 복합 공공 개발 사업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택지에서 사전 청약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3만 호, 내년에 3만 2천 호가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세 대책으로 나왔었던 도심 내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요, 예정한 대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공급 대책 아닌 건 다 아시죠?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힌트도 발견됐습니다. 수요 맞춤 혁신이라 해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 유형을 재정립한대요. 그래서 지분 적립형 주택이나 이익 공유형 환매 조건부 주택과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신모기 수익 공유형 모기지까지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발표했던 도심 복합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했었던 3기 신도시까지 실수요자한테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해요. 자, 솔직히 이 공공 자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 정책이에요. 왜냐면 지금 임대주택 빼면 분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공공 자가주택 도입한다고 분양 물량 더 줄겠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자, 이 공공자가주택을 변창 국토부 장관이 이제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한 많은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공공 임대 비율, 이제 신도시의 공공 임대 비율이 40% 전후가 됩니다.
10채 중 4채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양형 주택을 또 쪼개가지고 이런 공공자가주택, 임대와 분양 사이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일반적인 분양 물량이 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40%는 임대, 20%는 공공자가주택, 40% 분양이네. 야, 그러면은 30만 원 해봤자 40% 하면 12만 원밖에 안 되네. 지금 동서남북으로 처양 난민들이 2, 30만 명 되는데 그거를 충족 못 시키겠다. 이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제 확정 보도자료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비율로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사 공급 대책에서 좀 힌트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 공급 물량 70에서 80%는 분양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요. 자, 여기에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서 20, 30%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최소 70%는 분양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임대와 공공자가주택을 합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3기 신도시도요. 기존의 분양 물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서 공공자가주택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임대 물량을 좀 상당 부분 대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론과의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신의 소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분양주택이 많아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는 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임대 물량 중에서 상당수가 실수요자들의 이제 요구에 외면받는 이제 형태로 공급이 됐었는데, 자, 그 공급 형태가 공공자가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오류 개선을 위한 시도도 담겼습니다. 자, 주거통계조사혁신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표본 확대 및 외부 검증 및 주택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대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김영미 국토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잘못된 통계를 갖고 집값 안 올랐다, 주택가격이 안정됐다 이러면서 개입 타이밍을 많이 놓쳤거든요. 자, 한국감정원 통계,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락 반영은 많이 하고요, 상승 반영은 적게 하면서 평균을 내봤더니 집값이 안 오른 것처럼 나타나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시장 과열에 늦은 대처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안을 발표하니까 앞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너무 늦었어요. 또한 새로운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3, 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 전용 74에서 84제곱미터의 이제 아파트를 공급한다. 3,000호 정도가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거주기간도 30년,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50%까지 개선을 했는데, 자, 이게 좀 3,000원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득 연계로 임대료 체조를 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형 임대주택도 나왔고 공공자가주택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외벌이이신 분 중에서 지금 내 집 마련에 엄두도 안 나신 분들은 앞으로 기회는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대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뭐 예정대로 진행을 하니까, 자,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면 3%포인트씩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15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한 5년 뒤 2025년부터 현실화가 달성이 될 겁니다. 자, 이 공시가격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청약제도입니다. 자,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이 추가가 되고요, 거주 의무 요건도 신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올린대요. 지금 85%가 특별공급이고 15%가 일반 공급이니까 청약통장 가지신 분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추첨제를 도입을 한대요. 그리고 9억 초과 고가주택의 소득요건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알려져 있고 저도 알기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이런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분양 청약제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좀 많은 사람들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공급 비율 15% 안 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주택 공급,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나서겠다. 그래서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설 것 같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해서 수도권에 24만 호의 신규 택지를 이제 지구 지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살기 좋은 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형 임대주택 3,000호 공급 계획이 나왔고요. 이거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1년에 1, 2만 호씩 채워 나갈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정책이 세워지기 전에 자, 이런 중형 임대주택 정책이 발표돼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공정한 시장 환경이라 해서 민영주택 특별 공급 기준을 개선하는 거 이제 이미 발표돼서 알고 계실 거고, 통계 신뢰성도 확대되면서 또한 공공분양의 청약제도 개편 가능성도 여기에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된 게 있었어요. 바로 자, 18만 호의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거든요. 자, 변탄 국토부 장관이 요즘 언론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택지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필지 확정 단계라고 하면서 자, 올 상반기 내에 두사 차례 나눠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20군데를 이제 지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중에서 서울의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18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남시나 남양주 지역에 기존 택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언론들이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나 아니면 하남, 간북 지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많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이 크게 늘어날 거란 것을 많이 기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규모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자, 패닉 바잉도 좀 이제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